1902년 프랑스의 어느 실험실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에게 소량의 말미잘의 독을 주사하여 반응을 관찰하자 처음 개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같은 개에게 처음보다 적은 양의 독을 주사하자 갑자기 숨을 헐떡이다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이때 생리학자인 샤를 리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과민 반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항원에 민감한 사람이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쇼크가 올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저혈압, 호흡곤란, 뇌기능마비, 저온현상 등과 같은 증상들을 관찰하면서 과민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병리학이 재탄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과거 제가 신규 때 응급실에서 처음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한 두드러기 환자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면서 대처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임상에서 항생제나 조영제, 약물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를 관찰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벌에 한번 쏘이고 다시 쏘였을 때, 불개미나 뱀독 등에 노출되었을 때, 만성 부심피지 기능 부전인 에디슨병이 있는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거나 마취제를 투여할 때, 항생제, 근육이완제, 국소마취제, 전열, 진정제 등을 투여할 때, 조개, 콩, 호두와 같은 음식물 알러지 등의 원인, 꽃가루, 운동, 냉, 열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밀, 우유, 계란 등이 항원으로 작용해 이러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간 백신을 주사한 환자에게 알러지가 있다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고 구강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도 짧아지고 헉헉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임상에서 흔히 휘징이라는 천명음은 공기가 좁아진 기도 소리를 통과하는 소리로 주로 숨을 내쉴 때 쌕쌕 소리가 납니다. 스트라이더인 협착음은 저염음에 가깝고 주로 둘숨에서 지속적으로 들리며 상부 기관지 폐쇄에도 나타납니다. 일 중 최대 호기 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허탈, 시신 등이 동반되는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맥박과 호흡을 10초 이내에 사정하고 환자의 의식 상태를 보기 위해 큰 소리로 "환자분 괜찮으세요?" 묻거나 양쪽 어깨를 두드리고 경동맥을 촉지합니다. 쇼크를 일으킨 원인과 환자를 재빨리 격리하고 환자에게 벌레의 침이 있는 경우 제거해야 하며 가능한 알레르기원 주입 부위에 상부의 지혈대를 적용합니다. 제일 먼저 환자를 발견한 간호사는 즉시 주위에 소리쳐 도움을 구하거나 콜벨을 누릅니다. 호흡곤란이나 구토 증상이 없다면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있어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가 좋고, 만약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시 환자의 자세를 편편하게 눕히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경추 손상 시에는 머리를 신전시키지 않는
턱을 밀어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확보합니다. 성인의 압박 지점은 흉골하부 2분의 1 지점이고 압박의 깊이는 흉곽의 5cm 정도로 시행합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하며 30회의 흉부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한 사이클로 치고 이때 5사이클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다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성인의 인공호흡 횟수는 분당 10회에서 12회이며 인투베이션을 시행했을 경우 분당 8회에서 10회 시행합니다. 단, 소화, 영아, 물속에 빠진 질식성 심정지 환자, 그리고 완전 기도 폐쇄로 인해 이물질이 안 빠지고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은 꼭 인공호흡을 해야 하고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그 외의 경우에는 백밸브 마스크 인공호흡이 준비되기 전까지 가슴 압박만 하도록 합니다. 콜벨이나 소리를 듣고 온 간호사는 4분 이내로 원내의 응급상황을 알립니다. 담당 의사 및 당직이에게 연락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원무과에 연락해 응급상황을 알립니다. 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말초 맥박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후 응급카를 준비합니다. 9도 5도로 산소 농도를 확인 후 제호흡 방지 마스크로 고농도의 산소를 준비해 투여합니다. 엠부 베킹을 할 때 얼굴에 밀착하는 부분이 잘 들뜰 수 있어 C 모양으로 손을 잡고 베킹합니다. EKG 모니터를 준비해 즉시 리듬을 체크합니다. 구두 지시로 필요시 1대 1000 비율인 에피네프린을 0.3에서 0.5cc 정도를 피하로 투여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능한 굵은 게이지 바늘로 심장과 가까운 위치에 생리식염수 등으로 정맥을 확보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직원은 응급카트를 준비하고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제자동기, 인투베이션을 준비합니다. 이때 인투베이션이 어려운 경우 시술이 쉬운 아이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석션 준비 및 인투베이션 준비 후 에어웨이를 유지하며 구강과 기관의 가래나 이물질을 뽑아 흡인합니다. 의사 처방하에 약물 투여의 처치를 합니다. CPR 상황의 모든 투약, 처치, 상태를 기록합니다. 응급 약품을 준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약을 큰 소리로 말하고 주입합니다. 간호기록지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인투베이션 시 보조, 석션 및 바이탈 체크를 합니다. 5분마다 의식 상태, 동공, 활력 징후를 사정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환자 주변을 정리하고 응급 카트 내의 약물과 물품을 보충합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물품을 조달합니다. CPR 물품 확보 및 지원을 합니다. 타 병동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호두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기관절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되는 간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실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